여신곡 천명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제가 사연을 받고 무료 점사를 봐드리는 날입니다. 1월 신곡 홈페이지 내에서 상담 안내에 들어가시면 유튜브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일주일에 토요일날 시작해서 금요일날 마감을 하는데 30분 한정이라서 사실 하루 만에 마감이 돼버리더라고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날 급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저희 홈페이지가 PC 버전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보시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글을 쓰실 때는 카톡이나 다른 페이지에서 글을 쭉 쓰시고 다 검토를 하시고 난 뒤에 복사를 당기셔서 유튜브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착오 없이 미스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사실 30분이 토요일 만에 다 찼어요. 30명이. 제가 한 분 한 분 사연을 다 읽었는데 저랑 오래된 인연도 있고 제가 참 안타까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 안에 사실 계시더라고. 근데 제가 그 30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게 사실 너무 좀 시건방진 것 같아서 좀 제가 감히 누군가를 선택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플라스틱 응모함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를 넣고 제가 뽑아서 채택되는 분의 사연을 읽고 전판을 열어볼까 합니다. 헌데 오늘은 이 사연자가 채택이 돼 있어요. 이분은 저희 손님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분은 처음 지금 사주를 봤을 때 사주가 눈에 익지가 않아. 처음 보는 분인데 유튜브 구독자분 중에 오신 건가? 이분은 사실 채택된 이유가 저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꿈을 주셨어요. 이 사람을 선택하라고. 어떤 점사를 주실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신령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을 선택을 했고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 2, 3년 전 한 남자를 만나 사귀고 바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혼인신고를 올린 부부입니다. 당연히 양가 부모님의 허락과 상견례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제 사연은 사귀었을 때 제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웠습니다. 업소 여자를 만나서 2차도 나가고 자기보다 어린 여자를 만나 며칠째 외박도 하고 여러 여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과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제가 여자로서 전 세계 4,500명에 한 명꼴로 걸리는 선천성 기형이라는 하우저 증후군의 질병 여자입니다. 제 질병은 질이랑 자궁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2, 3년 전 이제 저희가 사귀고 동거를 시작한 후 6개월 정도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성관계를 현재도 못하고 치료 중입니다. 제가 저의 질병 때문에 더더욱 못 헤어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제 희귀병을 이해해준 남자였기 때문이지요. 제 남편은 여자 관련 일을 많이 합니다. 노래방, 마사지샵, 보도 등등. 바람을 피우고 저에게는 다시는 피우지 않겠다고 싹싹 빌고 본인도 남자였기에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랬다며 절대 안 그러겠다고 해서 용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6개월 뒤쯤 성관계도 하지 않고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떻게 참고 있지? 성욕구가 강한 남편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보려고 하니 핸드폰이 잠겨져 있고 점점 저한테 숨기는 게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차에서 여자 화장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하자 아는 형님 거다. 친구 차를 빌려줬는데 그냥 데이트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휘었나 보다. 라는 둥 계속 핑계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점점 미치더라고요. 의처증이 생기고 외박을 하는 날에는 완전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전국적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출장을 가는 날에는 외박이 이어졌고 그 외박을 하면 저는 또 힘겨운 밤을 보내야 합니다. 남편의 너무 심한 바람기 때문에
제가 점사를 보러 정말 많은 곳을 다녀봤지만 점사의 대부분이 남편은 저를 사랑한다. 하지만 남편이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달라붙는 팔자다. 하지만 원나잇 상대일 뿐이다. 남편은 너밖에 없다. 해바라기다. 라는 말로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치만 부부합의가 들지 않는다. 그러니 부부합의 구술해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남편이 정말 불교 쪽을 믿지 않는 터라 제가 매번 몰래 점사를 보러 가지만 구술할 때에도 또는 부적을 할 때에도 남편하고 같이 참석을 하거나 같이 부적을 지니고 다녀야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여자가 안 달라붙게 하고 싶어요. 제발 바람기 좀 없애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을 받고 정말 궁금한 3가지의 질문을 같이 남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신고 카페에 공지가 올려져 있어요. 유튜브 신청하는 공지.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여자 때는 부적을 쓰면 정말 바람기를 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여자 때는 부적을 쓰면 여자 장사하는 일에 지장은 없을까요? 세 번째, 부적을 하고 싶은데 저만 지니고 가질 수 없나요? 그럼 효과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단은 점사를 보기 전에 이 3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점사를 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점사를 보게 되면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 안 나갈지도 모르거든요. 자, 첫 번째, 여자 때는 부적을 쓰면 정말 바람기를 뗄 수 있나요? 네, 여자 때는 부적을 하면 정말 바람기를 뗄 수 있습니다. 뗄 수 있는데 바람기를 뗀다기보다 여자를 떼내는 거지. 바람기를 재우는 부적이 아니잖아. 여자가 떨어져 나가요. 네, 그런데 이게 어떤 부적을 어떻게 쓰냐, 그리고 어떤 날 어떻게 하냐,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냐, 그리고 그 시가 언제냐에 따라서 기운의 차이는 많이 나게 돼요.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저희도 똑같은 부적이나 비책을 넣었을 때 하루 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뭐 3일, 5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2달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6개월씩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적 말고도 다른 방법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적으로 이거를 해결하려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는 부적을 쓰면이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부적을 썼을 때 당연히 여자가 떨어집니다. 다만 100%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네,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두 번째, 여자 때는 부적을 쓰면 여자 장사하는 일에 지장은 없을까요? 지장이 있죠. 없지가 않죠. 그래서 떼는 부적을 잘 쓰셔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내가 내 남자친구나 남편에 대한 여자 때는 부적을 썼다. 근데 내가 여자 장사를 하고 있어. 자, 이러면은 별 상관이 없어. 왜? 관역이 정해져 있거든. 관역이 정해져 있어. 그런데 여자 때는 부적을 여자 장사를 하는 남편한테 지니게 한다. 이건 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뭐가 있냐? 이 지금 직업을 보니까 여자 손님이 아니라 여자를 두고 남자 손님을 받는 거거든. 이런 경우 손님이 떨어질 일은 없어. 무슨 일이 있냐? 아가씨가 빨리 그만두거나 아가씨하고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어요. 이런 경우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만약에 우리 남편이 호스트바를 해. 그런데 여자가 바람을 많이 펴. 그래서 여자 때는 부적을 줬어.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거나 했어. 그럴 때는 손님이 여자잖아요. 여잔데 이 여자분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아. 사대 안 맞는 애들은 한 번씩 떨어져. 근데 왜 안 떨어지냐면 호스트바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사장이지만 남군들을 많이 두고 있어. 이 남군들은 땡기거든. 땡기는 기운이 있는 애들이 글로 다 모여. 그래서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본다면 아가씨랑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어요. 아가씨들이 뭐 다른 가게로 간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는 부적을 하실 때는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런 건 해도 되겠다.
아니면은 다른 부족으로 가야겠다. 뭐 다른 비책으로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부족을 하고 싶은데 저만 지니고 있을 수는 없나요? 그럼 효과가 없을까요? 자, 헤어진 연인들은 보통 다 한쪽이 지녀요. 그래도 효과를 다 봐요. 왜? 거기에 맞게 부적이 나가거든. 그래서 본인만 부적을 지닐 수 있어요. 다만 부부가 합의하에 만약에 남편이 바람둥이야, 남봉꾼이야, 자기도 알아, 너무 고치고 싶어. 와이프도 자기야 좀 고치자. 그래, 알았다. 그래, 점집 갔어. 자, 그럼 바람 안 피는 부적이나 때려지는 부적을 했어.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합의하에 이 부적을 딱 한다. 그럴 때는 효과가 더 증폭이 되죠. 왜? 부적과 굿은 신청자와 지니는 자의 염원이 들어가면 이게 증폭 효과를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하지만 남편은 모르고 와이프만 해. 하지만 하는 사람의 염원이 들어가 있잖아. 신청하는 사람의 염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관역이 정해져 있어. 이렇게 됐을 때는 효능을 보죠. 물론 둘이 할 때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냥 놔두면 가버리고 바람 펴부는데. 그거라도 해야지. 그거라도 떼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질문에 답변이 되나 모르겠네요. 네. 네. 일단은 사연은 지금 이렇게 읽어드렸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점사를 봐야겠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기분에서 제가 점을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기도도 좀 받아보고 준비를 조금 한 다음에 물도 한잔 마시고 다시 오겠습니다. 일월신국 천명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월신국 천명합니다. 제가 이제 점사를 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이제 뒤에 계신 의복은 저희 마마님의 의복이고 지금 여기는 제가 마마님 당에서 오늘 점사를 볼 거예요. 제가 방송으로 처음 점사를 보는 거라서 지금 신령님들께서 좋아하실까? 허락하실까? 솔직히 그런 걱정이 지금 굉장히 많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지금 기주분과 대주분의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어요. 성함이랑. 일단 제가 방송으로 처음 하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분들에게 좀 올바른 점사를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방송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곳에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촬영 스텝을 내보냈습니다. 자, 이제 정한수의 이분들의 사주를 띄웠고요. 점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품하는 거 화면에 나오면 별로 안 이쁜데. 맑고 깨끗하게 살라 하십니다. 공을 많이 들이고 그 공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주라 하시네요.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많은 일을 품으라 하십니다. 일반인의 삶이 아닌 더 넓은 시각으로 넓은 곳을 봐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한다면 네가 태어난 너의 운명과 조상이 원하는 그 길을 간다면 너는 20년 뒤에 만인의 어머니의 형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가정으로 공을 많이 닦은 조상의 자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나라로 네 이름 석자 공명새길 그날이 올 것이다. 일반적인 삶이 아닌 일반인이 정해놓은 그런 진로가 아닌 너의 길을 선택하고 걸으라 하십니다. 조상에서 많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이 여기십니다. 너를 탓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아무의 탓도 아니고 누구의 벌도 아니라 하십니다. 불쌍하고 갸륵해서 조상에서 지켜주실 것이라 하시네요. 죄 짓지 않고 산다면 네가 살아감에 있어 사고수와 흉살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하십니다. 오늘의 이 점은 한 해 운을 점쳐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네 조상에서 간곡히 부탁해서 전해주는 말이니 헛티 듣지 말고 가슴에 꼭 새겨 살거라. 그렇게 말하시네요. 누구를 담을 생각을 하지 마라. 모든 일을 품어라. 그래야 네가 살고 네 부모가 살고 많은 이들이 함께 살아갈 것이다. 자, 일단 이 기주의 점사를 제가 잠시 열었고요. 이제 위에서 알려주신 내용은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잡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선이나 표정이나 어떤 그런 게 좀 고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있고요. 지금 기녀분의 조상께서 좀 많이 찾아드셔가지고 제가 자꾸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서 점사가 보는 데 있어서 조금 힘이 든 점이 있어요. 자, 이제 남성분, 자, 신랑분 거, 대주분 거 사주 열어볼 건데요. 콧물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아픔하면 안 이쁘다니까. 조상의 노름에서 살아가는 중생이구나. 그 속에서 너도 없고 조상도 없고 너도 풀고 조상도 함께 푸는 그런 형국이구나. 조상이 한을 풀면 떠나기 마련인데 너에게는 그 날이 보이지가 않는구나. 네 나이 38세와 43세의 큰 비수가 날아드니 사고수와 형사를 조심해야 할 것이야. 조상의 노름놀이를 하고 그 속에서 명바지를 사는 운명이구나. 자, 조상 따라 움직이고 그것으로 인해 명을 받아 사는 사주를 하십니다. 그것을 가리고 벗겨내기가 힘들겠어. 너를 데리고 다니는 것도 조상이지만 네 명을 이어주는 것도 조상이니까. 네 삶에 지붕이 없구나. 가정을 꾸리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야. 뻐꾸기처럼 이둥지 저둥지 돌아다니면서 살 팔자구나. 가리는 게 없어. 유부녀고 뭐고 과부든 어쨌든 그 둥지의 주인이 누구든 신경 안 쓴단다. 네 나이가 50이 돼도 그 형국 그대로일 터이니 네 가족들이 걱정이 많겠다. 삶에 있어서 큰 비수들이 많이 자주 찾아드는 형상의 중생이니 조상이 돕고자 들어와서 자리를 트고 앉은 격이야. 피해자라고 할 수도 없고
공을 많이 들이고 살면 네 나이가 많이 백발이 되었을 때 그때는 이 사람이 네 치마 복이 있을 수 있겠지. 이 사람을 한 손을 놓아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래야 이 사람도 널 찾아들어. 철새처럼. 그게 너의 운명이고 이 사람이 운명인가 보다. 자, 아까 할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이 기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기 운명이라는 게 있어. 그 운명을 강하게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 우리 무속인들처럼. 요즘엔 아무나 무속인이 다 되는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되어야 하는 하늘이 점지한 무속인들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기녀는 타고 태어난 사주가 뭐냐? 내가 말한 사주는 숫자의 사주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이 사람이 하늘에서 점지된 그 기운을 말하는 거야. 이 기녀는 뭐라고 해야 되지? 하나에 머물지 말고 아주 큰 걸 품어야 돼. 예를 들면 이 기녀는 저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막 후원 뭐가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 하나가 아닌 많은 것을 품어야 되는 사람이고, 어찌 보면 나중에 복지 같은 거 그런 걸 했을 때 나중에 고아원이나 그런 거를 뭐 그런 계통인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했을 때 지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리고 나라의 이름 크게 떨칠 수 있는 그런 제목이라 하십니다. 친가로 친가로 25세에서 30세 정도에 죽은 조상이 있고 여조상이야. 할머니의 자매라고 하신다. 그리고 자, 외가로 5세의 여자아이가 같이 있어. 둘이가 사돈이라 그런가? 공덕발은 잘하면 신랑발은 조금 잠재울 수도 있을지도 몰라.
자기 것을 가질 수 없는 사람, 넓은 곳을 살아야 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이 언니. 그래서 그 길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믿든 안 믿든, 아니 따르건 안 따르건 그건 본인의 몫이야. 그리고 이 아빠야, 조상에서 끌고 다닌다고 하지, 점집에서 들어봤을 거야. 조상에서 끌고 다니네? 지정신이 아니지. 지정신이 들어왔을 때는 잘해. 이런 사람들은 지정신이 아닐 때는 지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잘 몰라. 하고 나서 후회를 하지. 이 사람이 그런 격인데, 문제는 조상 노름에서 이 사람은 명을 받아가는 형국이야. 조상 따라 움직이고 그 수명을 받아간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비수비살이 많아, 살아가는데. 그래서 사고가 많아. 재수없으면 빨리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를 구하고자 조상이 들어온 것 같아. 거기에서 엮여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바람길을 뗄 때 물론 기본적으로 부적을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구술해야 되지. 조상을 풀어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조상을 잘 가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조상을 영 보내지 못해. 쇼부로 쳐야 돼. 어느 정도 적정 범위 안에서 이를 지켜주면서 적당하게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해결을 봐야 하는 거겠죠. 자, 이 기주와 대주의 점사를 봤을 때 저도 생각지도 않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어졌네요. 점을 보신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접신이 되거나 이런 형태의 점사를 내리지는 않으세요. 보통은 한 해 운이나 뭐 그렇게 내리시는데, 제가 보았을 때 제가 신령님의 어떠한 흐름에서 이 꿈으로 이 기녀를 선택을 했을 때 이 기녀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라고 조상에서 꼭 이 말씀을 전해 주시고 싶었나 봅니다. 좀 신의 말씀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제가 해석을 해드려야 하는데 차후로 궁금한 게 있으면 카톡 주세요. 이분 카톡 주시고, 아직 신령님의 잔재들이 지금 좀 남아있어서 진행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상 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